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리스크 관리는 저희가 알다시피 그 회사에서 발생되는 많은 리스크들, 그러니까 이제 절세에 대한 리스크, 곧 상속세지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리스크,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기업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받을 때 다시 한번 이 보험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CO 리스크를 공통적으로 먼저 설명하게 되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제안하고 나서는 대표님께서 무엇을 받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직기들은 보험 받습니다. 보험 상품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보험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대가성으로 팔다 보니 큰 금액을 이렇게 제시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고객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고객은 추후에 이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보험 상품을 이렇게 깨게 되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 CO 리스크에 대한 견적을 준비를 합니다. 네. CO 리스크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표님이 계실 때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유고 시에는 이란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비돼서 설명하게 됩니다. 대표님이 지금 갖고 있는 원료 및 재고 및 설비, 이것들은 대표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은 사업을 영속될 수 없다라고 보고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은 50% 정도만이 이 실제적인 설비 및 재고에 대한 비용이 중고 가치가 되게 되고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매입처들로부터 상품을 갖고 온 비용,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그리고 직원 급여,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보시면은 매입처는 보통 이게 상을 당하잖아요. 그럼 상을 당하면 유족들이 1개월 정도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3개월 정도는 거의 뭐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고 수습이 딱 되게 되면은 뭐가 날라오게 되면 내용 증명하고 그리고 직원들 퇴직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2에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오게 되면은 매입처로부터 내용 증명을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까지 쉬었던 그 3개월간의 급여, 이 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그 산재 사고를 나더라도 한 70% 정도 주고 하게 되는데 급여를 전혀 안 준다, 못 준다 이래 버리면은 직원들이 이제 퇴직하기 시작하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자가 납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그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 계시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장되어지냐? 바로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보장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이 금액은 결국 사망 보장을 책정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표님한테 설명할 때 억당 약 보험금을 7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 5천이니까요. 월납 385만 원이죠. 이 385만 원을 갑자기 납입하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쿠셔너를 활용하게 되지요. 장기적으로 대표님 저와 같이 제가 컨설팅을 하고 저와 같이 가기 때문에 현재는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지만 대표님 일부분의 금액을 하시고 매출이 많이 증가되게 되면 그때 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대표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동행의 의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먼저 내고요. 그리고 보험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내가 제시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3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내용과 달리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뭐가 있냐면요. 만 3년 전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갖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대표님이 갖고 있는 빚,
줘야 될 돈을 제외한 요 내용.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순자산이라고 하고요. 네. 이 순자산이 결국 대표님 재산이지요. 이 재산에 대한 가치로만 따지게 되는데 한 주당 가치를 이 재산을 주식 가치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럼 한 주당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3년 이후에는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플러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쉽게 평가를 할 때 영업이익이 1억이 났다라고 하면 주식 가치가 10배를 보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겨우 1억밖에 내지 않는데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실제적으로 순자산밖에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 대표님의 상속 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을 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은 A는 순자산 가치로 평가, B는 3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평가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20억 정도 또는 대표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현금 자산도 갖고 있고 어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금액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 주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합산 상속세의 과표가 높게 되니까 세금 자체도 높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빼고 상속을 따로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을 받게 되는 이 자녀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인은 어떤 상품이 필요하냐면 보험 상품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액면가가 또는 어떤 사람이 취득했을 때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매매 당시 지금 시가로 계산해가지고 비상장을 된 주식을 평가를 해보니까 10배가 된 거죠. 곧 5만원씩 평가가 된 겁니다. 10억이면은 100억에 대한 평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대해서는 매매를 할 경우에 취득가와 매매가에 대한 양도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고 이 양도 차액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20%의 비용을 양도소득세로 발생되어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줄 때 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쉽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상속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가로 주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상속자에게. 그러면 이 상속받은 사람은 그게 시가니까 곧 시가로 누군가에게 판다고 하면은 이 양도에 대한 차익이 없게 되죠. 취득가가 곧 매매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딱 한 곳이 있는데 이 한 곳이 바로 자신의 회사입니다. 네. 정관에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이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어지고 이 대표이사가 곧 회사에다가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다가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득가가 매매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회사에 있는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세금 하나도 없이요. 그럼 회사에 잉여금이 있는데 재무제표상엔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현금이 없습니다. 그럼 이 현금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보험 상품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계약자로 있는 계약자가 법인으로 있는 보험 상품이 보험 사고로 인해서 수익자가 다시 법인이기 때문에 돈이 회사로 들어오고 회사에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함으로 그 돈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상속세 재원이나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인에만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보험 상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실제적으로 계산하게 돼가지고 보험을 납입하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보험금이 월납 기준으로 납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 최초에는 저와 함께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2억 원짜리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2억 원짜리 보장 금액으로 또 어떤 걸 가입하시고 또 가입하시는 형태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함께 가자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 가입한 이 CO 플랜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험 상품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험으로 접근하는 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전에 반드시 가설을 뽑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보험은 종신보험과 그리고 생활비를 받는 보험, 뭐 삼성생명은 생활비 받는 VU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정기보험 같은 경우도 각 사마다 갖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납입된 종신보험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65세까지는 3억 원의 보장자산을 통해서 앞에 견적낸 거와 같은 비용이 발생될 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대표님께서 은퇴 후에는 종신토록 연금으로 가져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매 얼마씩 가져가는 것으로 반드시 예시와 숫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100세 기준 납입 대비해 가지고 대표님이 납입금 대비해 가지고 180%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 기준을 설명합니다. 보통 이제 100세 정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65세에서 100세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 약 35회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종신토록 연금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씩 가져간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35회 그러면 3억 5천이죠. 네. 이거랑 납입 금액을 대비해 가지고 이 퍼센테이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생활비 받는 보험은 대표님이 사업 운용 시에는 보장 자산을 갖고 있다가 은퇴 후에는 연금 전환 또는 생활비로 받게 됩니다라고 합니다. 자, 65세까지 3억 원의 보장 자산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85세 시점에는 매년 생활자금을 700만 원씩 받으시는 CO 플랜입니다. 이건 납입금 대비가 140% 정도 수령하시고 수령이 다 하시고 나서도 장래비 3천만 원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경제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사목보장을 받으시고요. 이거 금액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노후 또는 어느 시점에 가지고 그 생활자금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생활자금을 받으면서 이 사망보장입니다. 사망보장이 4.5%씩 총 20회에 걸쳐서 총 90%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를 사망보장이 줍니다. 그리고 또 줄죠. 두 번 줄면 9%니까 사목보장이었으면은 뭐 3구 27, 2,7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2억 2,500만 원 정도 사망보장과 그리고 금액은 뭐 700만 원씩 두 번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700만 원은 훨씬 적습니다. 요거는 가설을 반드시 뽑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0회를 다 받으시게 되면은 90%의 사망보장이 줄어들고 이 동안에 자금은 받게 되는데 이 자금이 그 통합 유혈 같은 경우에는 한 1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간편 같은 경우에도 한 115에서 1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장례비라고 하는 거지요. 네. 3천만 원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대표님한테 확보된 자금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그 생활비하고 그리고 3천만 원 장례비 요거를 합산해 가지고도 납입금 대비해 가지고 얼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사업 운용 시에는 경비 처리를 하시고 또한 보장 자산을 확보하시며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망 납입보험료에 대비해 가지고 사망보장금이 100%를 넘었다가 90세 만기 환급 형태에서는 0으로 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대표인 보험에 대해서 만기 환급금이 제로인 이런 보장성 보험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손비 처리라고 하는데요. 네. 비용 처리가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하는 동안에는 비용 처리를 하다가, 네네. 해지 환급금이 있죠. 절대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해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10년 넘어서 한 17년 정도 되면은 이게 100% 정도 되거든요. 이 시점에 보통 해지하시죠. 해지하게 되면은 이게 영업 외 이익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업 외 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맞춰가지고 뭘 합니까?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가져가서 법인세를 또 다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7년이라고 했냐면요. 경영인 정기 중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요 7년의 납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적립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해약 환급금이 이제 복리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지요. 네. 그래서 그 납입된 금액의 100% 정도 되는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금을 타는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적립전환 형태로 그냥 이자로 형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을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요거와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법인 자본금을 준비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대표님, 법인을 보통 설립하시게 되면은 5천만 원 정도 자본금 필요한데 요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것을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예치금 형태의 상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1단계는 매출 5천만 원 정도가 개인 사업자 자기 통장으로 매출금이 들어오죠. 사실 이 돈은 얼마 있으면 이제 매입처라든가 또는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돈이 그대로 있지 않죠. 그렇지만 하루 정도만 개인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잔고증명을 발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발급한 다음에는 이 잔고증명서를 법무사에다 제출을 하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지금 이제 매입처라든가 부채를 다 갖다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고증명을 발급 후에는 5천만 원을 다시 개인 통장에서 회사 통장,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활용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는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됩니다. 법무사한테 제출한 이 잔고 증명서는 이것으로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되고요. 법인은 설립을 했지만 이미 5천만 원을 인출해 갔기 때문에 5천만 원은 비어 있는 어떻게 보면 깡통법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세무사들은 이제 가장 납입이라고 합니다. 가장해 가지고 납입했다가 실제적으로 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변제하느냐? 이때 활용하는 게 지금까지 납입하셨던 보험 상품 납입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제를 합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납입했던 게 5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한 개인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회사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상계 처리가 되면서 자본금은 유지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 보험은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그 다음에 수익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다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바로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납입했던 것을 법인이 납입하게 되어집니다. 네. 피보험자는 그대로 대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것을 퇴직금 형태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금 자본금 준비할 때 개인 사업자한테 타당성으로 적용하는 상품 플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O 플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게 이제 직원 리스크인데, 직원 리스크는 이제 직원에 대한 사망과 장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대표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퇴직금이 아니라 사망과 장애에 대한 문제지요. 요건 꼭 보여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30세 기준에 월급여가 200만 원이다. 이 친구가 정년이 55세다. 이 친구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3억 4천 정도의 민사 배상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 배상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계산되면 200만 원씩 해서 정년이 55세니까 지금 현재 나이를 빼고요. 이 25세 기준에 대한 급여, 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어떤 사망에 대한 과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실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금액이 민사배상이 3억 4천이고 이 중에서 산재보험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1억 원. 그래서 부족금이 2억 4천인데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망자가 배상하라는 게 아니죠. 유족들이 배상하라는 겁니다. 유족들. 네. 이 유족들은 많은 지인을 데리고 있겠죠. 그 지인 중에서는 노무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변호사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냥 하진 않겠죠. 어떤 기업 배상금에 대해서 많게는 30%까지 배상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게 되고 그 합의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산재보험금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보험 형태로 단체보험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게 저희들 화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체보험을 준비할 때 이 금액은 그냥 사라지는 금액이 아니라 만기 시에는 만기 환급금이 있죠. 네. 이 만기 환급금 예를 들어서 70%짜리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뭐에 활용하라고 하냐면 퇴직금에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퇴직금에 대한 또 한 번의 설명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입사 시에는 140만 원 급여였는데 10년 후에 320만 원의 급여다. 그러면 이 사람은 140만 원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까? 320만 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까? 바로 320만 원의 급여를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치하게 되는 외부에다 예치하는 금액은 그달에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때는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족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대표님께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근로자의 겁니다. 마음대로 이 퇴직금을 뺄 수도 없고요.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 직원 리스크에 대한 단체 보험은 중간에 해약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교보생명이나 삼성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 퇴직이라는 게 갑자기 여러 명이 한 번에 퇴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치되어 있는 그 퇴직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치되어 있는 그 단체보험에서 인출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플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단체보험 그리고 CO 플랜을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적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뭘 받으세요? 그러면 대표님, 제가 봤더니 매출이 10억이라고 하면은 매입은 한 3억일 텐데 그러면은 이 매입처에 대한 금액은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대표님, 은행에서 이미 빌린 돈이 있을 텐데 한 2억 정도 빌린 돈이 있으실 텐데 이 돈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표님께서 계시지 않게 되면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임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고 보험금을 견적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에 대한 상속 플랜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갑자기 보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집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양도소득 없이 아이들 그리고 내 상속되어 있는 자녀가 갖고 오기 위해서는 회사 안에는 반드시 CO 플랜이라고 하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추가하면서 납입할 수 있는 형태로 하라고 설명드렸고요. CO 플랜에서 화법을 할 때 보험적 접근은
보험적 접근은 나중에 이걸 이제 보험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하시는 부분인데 대표님이 죽으면 나오는 돈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후 운용 시는 보장자산, 그리고 은퇴에는 연금 전환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정기보험은 경비 처리 후 은퇴 후 연금 전환이라는 타이틀을 꼭 설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자본금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직원은 직원에 대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보장자산,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준비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한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보내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